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우리 중국도 못하는데 한국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사우디 리야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땅이다 라고 결론난 이 땅에 저원 세계 최고 건설사들조차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발 빼겠습니다. 라며 말이죠. 중국만 빼고요. 진짜요? 아닐 텐데요. 수십조 원의 욕심 때문인지 중국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주최 측의 상세 브리핑을 들은 순간 중국조차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럼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며 조용히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출한 대표단, 낡은 작업복, 많지 않은 말. 저 사람들 뭐야?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죠. 우리 한국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쳤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독일 기술자의 외침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176km 사막 터널, 52도의 지옥 같은 현장, 미국이 포기했습니다. 프랑스가 물러섰습니다. 중국조차 손을 들었죠. 그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에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커스 볼프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태생, 22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불가능한 땅을 파왔습니다. 알프스 산악터널, 카타르 메트로, 중앙아시아 안반 관통 프로젝트. 제 손을 거쳐간 현장만 해도 수십 곳이 넘죠. 사람들은 저를 지방공학 최고 권위자라고 부릅니다. TBM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날 사우디 리야드 회의실에서 저는 평생 본 적 없는 숫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여름 최고 온도 52도, 모래 폭풍 연간 80일, 176km 전 구간 모래 지반,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건 건설이 아니라 자살 행위였죠? 제 앞에 앉은 사우디 장관의 얼굴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31조 원. 그 엄청난 돈을 내걸었지만 회의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은 15m는 좋게 되는 긴 나무 테이블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건설 전문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미국 베크텔, 독일 호흐티프, 일본 오바야시, 프랑스 부이그, 그리고 중국 중철건. 이들만 모여도 전 세계 건설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는 거물들이었습니다. 볼프 박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도면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지층 구조, 온도 데이터, 간구량, 모래 폭풍 빈도. 모든 숫자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미국 건설사 대표가 서류를 덮었죠. 그는 베크텔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를 지휘한 사람이었죠. 저희도 같은 결론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팀은 이미 10분 전에 계산기를 내려놨습니다. 독일 팀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프랑스는 아예 말을 아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이었죠. 수도 리야드와 동부 산업단지를 잇는 생명선. 실패하면 그의 정치 생명도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팀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덩치 큰 사나이였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희는 가능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터널 보유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도 귀를 기울였죠. 중국의 기술력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그들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으니까요. 칭다오 해저터널, 베이징 지하철망, 티베트 고원철도,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사막 환경 연구에 10억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중국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TBM 이미지가 떴죠.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T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폭 지원합니다. 자금도 인력도 장비도 문제 없습니다. 장관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죠. 중국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5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대형 붕괴 사고를 겪었다는 걸 말이죠.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 42km 터널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지하수가 갑자기 범람했고 TBM이 멈췄습니다. 그때 23명이 매몰됐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 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52도에서 TBM 냉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냉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합니다. 그가 즉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으로 장비가 과열될 때는요? 외부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면 내부는 70도를 넘습니다. 기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습고 이습고. 중국 팀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가 동료와 속삭이더니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끝났다고. 중국조차 답을 못 냈습니다. 세계 최강자들이 전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우디 장관의 얼굴엔 절망이 깃들었죠.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렸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 31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유령처럼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을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관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는 이미 노트북을 덮었고 일본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사우디 측 보좌관이 장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죠.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 한국에서 참여 의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 팀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일본은 아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요. 저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 제 머릿속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 케이팝, 삼성 스마트폰 그 정도였죠. 건설?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죠. 중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요?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죠. 일본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사막 경험이나 있습니까? 한국은 산악지형 국가 아닙니까? 독일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꿈을 꾸는 건 좋지만 현실을 봐야죠. 회의실은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솔직히 동의했습니다. 한국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중국조차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한다고? 그런데 묘하게도 사우디 장관은 침착했습니다. 그가 보좌관에게 뭔가 지시했고 잠시 뒤 프로젝터의 한 장의 이미지가 떴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죠. 두바이의 상징, 828m 높이의 거대한 탑, 2010년 완공, 당시 전 세계가 경악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회사가 어딥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를 지은 회사.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쪽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삼성물산입니다. 한국 회사죠. 뭐라고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이 저 빌딩을 지었다고?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다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이었죠. 452m 쌍둥이 빌딩, 그것도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타이베이 101, 508m, 그것도 삼성물산.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10대 마천루 중 절반이 한국 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몰랐단 말입니까? 22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정보를 놓쳤단 말입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조롱하던 미국 대표도 입을 다물었고 일본 팀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중국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삼성물산 대표단이 사흘 후 도착합니다. 그때 다시 회의하겠습니다.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이었죠. 숫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22년 경력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리야드 시내 5성급 호텔 30층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죠. 검색창에 삼성물산을 쳤습니다. 화면이 쏟아졌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타이베이 101,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쿠웨이트 알함라 타워, 베트남 랜드마크 72, 세계 곳곳에 한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아랍에미리트 원전까지 이게 다 한국이라고?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영국 템즈강 하저터널, 카타르 루사일 도시개발, 오만 두쿰 경제특구.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죠. 그런데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은 자기들이 지은 빌딩만 나와도 전 세계에 자랑합니다. 미국은 언론을 도배하죠. 독일은 기술력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숨어있던 강자라는 겁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숫자는 불가능을 가리키는데 기록은 가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공식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52도 사막, 176km, 모래폭풍. 이건 분명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828m 빌딩도 불가능이었죠. 그걸 해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래가 창문을 때렸죠. 밤인데도 온도는 30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리야드 시내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 멀리 사막이 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만 기다리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세인지 제 22년 경력이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숨어있던 강자인가 아니면 무모한 도전자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죠. 태양이 떠오르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인데 벌써 40도였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과연 올까? 온다면 뭘 보여줄까? 미국 대표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본은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 중이었죠. 중국 팀은 서로 속닥거렸습니다. 독일 팀은 침묵했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2도의 지옥, 176km의 악몽.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불가능. 볼프 박사,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우디 측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이 가진 힘을, 그들이 품은 각오를, 그리고 사흘 후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틀 반이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한국을 파헤치는 일이었습니다. 호텔방 책상 위엔 프린트된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한국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리스트였죠.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사우디 주베일 항만, 쿠웨이트 석유화학단지, 알제리 고속도로. 이게 다 한국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영국 템즈강 하저터널, 싱가포르 창의공항, 홍콩 책납콕 공항. 세계 곳곳에 한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작은 다리 하나만 지어도 전 세계에 자랑합니다. 국영방송에서 특집 다큐를 만들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NN에서 대서특필합니다. 독일은 기술력을 과시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를 지었는데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세웠는데도 세계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건축주만 이야기했죠.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레퍼런스가 증명하고 있었죠. 자신감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828m 빌딩을 지은 나라가 자신감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금액을 찾았죠. 2018년 기준 600억 달러. 600억입니다.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수치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아는 한국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한국이 달랐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작은 나라, 기술 추격자, 중국 뒤에서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죠. 저는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한국 건설 기술력. 화면에 논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초고층 시공 기술, 해상 풍력 설치 기술, 극한 환경 건설 기술. 전부 한국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들이었습니다. 이건 추격자가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왜 저는 몰랐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우디 측 보좌관이었죠. 볼프 박사 한국 대표단이 오늘 오후 도착합니다. 저녁 6시 회의실로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죠. 오후 2시. 4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죠. 22년 경력의 전문가. 하지만 지금은 긴장한 학생 같았습니다. 오후 5시 45분, 저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 대표들이 와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호기심 반, 조롱 반. 볼프 박사, 한국에 대해 조사 좀 하셨습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같은 독일 출신이라 친한 사이였죠. 예, 좀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놀라웠다?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복잡합니다. 독일 대표가 웃었습니다. 복잡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레퍼런스는 화려한데 사막 경험은 없습니다. 숫자는 불가능인데 기록은 가능을 말합니다. 그거 봐요. 결국 도박 아닙니까?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모하게 덤비죠. 운이 좋으면 성공하고 운이 나쁘면 망합니다. 31조 프로젝트를 운에 맡길 순 없죠. 일본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가격을 낮춰서 수주합니다. 그러다가 적자를 봅니다. 품질도 문제고요. 중국 대표는 아예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 웃기는 소리죠.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회의 끝나면 다들 실망할 겁니다. 회의실은 한국에 대한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동의했습니다. 레퍼런스는 화려하지만 사막은 다른 차원이었죠. 부르즈 칼리파와 사우디 터널은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였습니다. 오후 6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들어왔고 그 뒤로 낯선 얼굴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총 8명이었죠. 다른 나라 대표단은 최소 15명은 됐습니다. 한국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복장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맺고 구두를 신었죠. 그런데 한국팀은 절반이 작업복이었습니다. 작업복? 옆에 앉은 일본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31조짜리 프로젝트 회의에 작업복 차림이라니.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중국 대표가 고개를 가로저었고 미국 대표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정장 입은 4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이건 사무실에서만 일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삽을 들고 장비를 만지고 땅을 파본 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 김성호입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키는 170cm 정도, 단단한 체구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저희는 사우디 사막 터널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국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자리였죠.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순서는 한국, 그 다음 질의응답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김성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확인이었죠.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타이베이 101, 쿠웨이트 알 함라 타워. 이것도 우리가 지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레퍼런스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사막 사진이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입니다. 사하라 사막 한복판 4,000km 송수관 공사였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그 프로젝트를 한국이 했다고? 기온 50도, 모래폭풍 연간 100일.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김성호의 목소리엔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죠.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만도 우리가 지었습니다. 페르시아만 한복판 48도 바닷물 위에서 말입니다. 화면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 오만 두쿰 경제특구. 전부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전부 한국이 완성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롱하던 얼굴들이 진지해졌죠. 중국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막 터널 경험이 있습니까? 김성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분했죠. 없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2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준비요? 사막 터널 시뮬레이션입니다. 한국의 테스트베드를 만들었습니다. 온도, 습도, 모래, 지하수. 모든 조건을 사우디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계약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약도 안 됐는데 2년 동안 준비했다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300억 원입니다. 300억 원. 한국 돈으로 300억, 미국 달러로 약 1,700만 달러였습니다. 계약도 안 된 프로젝트에 그만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겁니까? 미쳤습니까? 중국 대표가 외쳤습니다. 계약도 안 됐는데 300억을 썼다고? 만약 계약 못 따면 어쩌려고? 김성호가 중국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손해죠. 그걸 알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입니다. 손해는 각오의 일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냥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TBM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사막용입니까? 사우디 사막 전용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TBM 사진이 떴죠. 직경 13m, 길이 120m. 괴물 같은 기계였습니다. K-차단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K-차단 시스템. 한국형 온도 차단 기술입니다. 외부 60도에서도 내부 25도를 유지합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사막에서 내부 온도를 25도로? 어떻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미 테스트했습니다. 한국 테스트베드에서 600시간 가동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00시간, 25일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돌렸다는 겁니까?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김성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장관에게 건넸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온도, 습도, 진동, 소음, 모든 데이터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팀이 나갔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침묵했습니다. 독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이 눈을 감았습니다. 중국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각오다. 내가 처음으로 적은 한국 찬사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다고. 저는 사우디 측 인사들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 분위기는 묘했죠.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과연 뭘 보여줄까요? 옆에 앉은 사우디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곧 알게 되겠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 시내가 지나갔죠.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몇 개는 한국이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미국 감독팀도 와 있었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 대표들도 보였죠. 모두 같은 이유로 왔습니다. 한국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기 나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첫 인상은 이상했습니다. 총 8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단은 최소 15명이었는데 한국은 절반도 안 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복장이었습니다. 4명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작업복? 옆에서 일본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31조짜리 프로젝트 미팅의 작업복이라니. 중국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 감독은 눈썹을 치켜 올렸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관례상 첫 만남은 정장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걸음걸이를 봤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가볍지 않았죠. 여행으로 지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 같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우디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삼성물산 김성호입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키는 170cm 정도, 단단한 체구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손은 거칠었습니다. 악수할 때 느껴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이건 서류만 다룬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편히 가시죠.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회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요? 비행이 오래 걸렸을 텐데. 시간이 아깝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실로 가시죠. 1시간 후 우리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한쪽엔 사우디 측, 반대쪽엔 한국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각국 대표들은 옆자리에 앉았죠. 저는 한국팀을 관찰했습니다. 8명 모두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김성호가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첫 화면은 사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우디 사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여름 52도, 모래 폭풍 연 81, 176km 전 구간 모래 지반. 세계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보통 성공 사례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미국 감독이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김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기계 도면이 나타났죠. K 차단 시스템입니다. 한국형 온도 차단 기술입니다. 외부 60도에서도 내부 25도를 유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사막에서 내부 온도를 25도로? 어떤 냉각 시스템으로요? 이중 차단 구조입니다. 김성호가 도면을 확대했습니다. 첫째, 외부 열 반사층. 둘째, 내부 순환 냉각. 셋째, 단열재 3중 코팅. 그리고 실시간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테스트는 했습니까? 예. 한국에서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저는 되물었습니다. 계약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김성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허세가 없었죠.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사우디 장관이 물었습니다. 30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300억 원. 미국 달러로 약 1,700만 달러였습니다. 계약도 안 된 프로젝트에 그만큼 쏟아부었다는 겁니까? 미쳤군요.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만약 계약 못 따면 어쩌려고요? 손해죠. 김성호가 중국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막 터널 경험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핵심 질문이었죠.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없습니다.
김성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죠. 중국 대표가 픽 웃었습니다. 일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요? 한국에 테스트베드를 만들었습니다. 온도, 습도, 모래, 지하수 모든 조건을 사우디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어딘가의 시설 사진이었죠. 거대한 실험실 같았습니다. 모래가 쌓여 있고 TBM 모형이 보였습니다. 900시간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확인했습니다. 900시간. 저는 계산했습니다. 거의 40일입니다. 한 달 넘게 시뮬레이션 했다는 겁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 감독이 말했습니다. TBM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막용 TBM은 제작에 최소 1년이 걸립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만드셨습니까? 3개월 전에 완성했습니다. 계약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도 안 됐는데 TBM을 만들었다고? TBM 한 대가 수백억 원입니다. 그걸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중국 대표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조작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나타났습니다. TBM이었습니다. 실물이었죠. 직경 13m, 길이 120m. 화면 속 TBM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조립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사우디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예, 한국 부산항에 있습니다. 언제든 출하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계약도 안 됐는데 TBM을 만들어 놨습니다.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계약 못 따면 전부 날아갑니다. 300억 TBM 2년의 시간. 전부요? 김성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분했죠? 각오입니다. 각오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각오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실패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준비가 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침묵했습니다. 중국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독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각오다. 제가 처음으로 적은 한국 찬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죠. 사막 같은 환경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입니다. 2년 동안 함께 준비했습니다. 실패를 각오하고 성공을 확신하며 화면 속 기술자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30대, 40대. 하지만 눈빛은 늙은 전사 같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김성호가 프레젠테이션을 끝냈습니다. 사우디 사막을 뚫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조롱은 사라졌습니다. 의심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경외감이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김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김성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볼프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대됩니다. 기대요? 예. 한국이 뭘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김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죠.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했죠. 한국, 사막 경험 없음. 하지만 2년 준비,
300억 투자. TBM 이미 완성.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각오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은 진짜다. 창밖으로 리야드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사막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이틀 후면 결정이 납니다. 한국이 선택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선택된다면 세계는 변할 겁니다. 이틀 후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회의실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사우디 왕국은 결정했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삼성물산을 선정합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중국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본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한국팀은 담담했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가 일어나 장관과 악수했죠.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계약식은 간단했습니다. 31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갔죠. 사진 촬영이 있었고 짧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내일 현장으로 갑니다.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요? 준비 기간은요? 이미 2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우리는 채 올랐습니다.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400km 사막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15대가 한 줄로 움직였죠. 한국팀, 사우디 기술진,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감독단. 창밖으로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모래 또 모래.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없었죠. 건물도 나무도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온도가 43도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오전 9시였습니다. 정엔 50도를 넘을 거라고 했죠.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차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래가 날렸고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죠. 바람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가 사정없이 날아와 눈을 찔렀죠. 이게 사막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로 봤을 땐 숫자였습니다. 45도, 습도 10%, 풍속 초속 15m. 하지만 몸으로 느끼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다른 차들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죠. 미국 감독팀, 사우디 기술진, 한국팀. 모두 사막 한복판에 섰습니다. 40m 앞에 컨테이너 5개가 보였습니다. 임시 사무실이었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팀이 곧바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도 뛰어갔죠. 저도 가려고 했습니다. 45도에서는 1분도 버티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김성호가 팀원들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8명이 일제히 가방을 열었죠. 뭔가를 꺼냈습니다. 삽이었습니다. 샘플 채취 도구, 측정 장비, 카메라, 현장 작업 도구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샘플 채취합니다.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45도 모래 위에 직접 앉았죠. 지금이요? 에어컨 있는 사무실이 저기 있는데요? 서류는 참고입니다. 진짜 답은 땅이 말해줍니다. 그가 장갑을 낀 손으로 모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흩어졌죠. 10m 간격으로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45도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어도 버티기 힘든 온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래 위에 무릎 꿇고 앉아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옆에 선 미국 감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온도에서 몸으로 일하다간 열사병으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작업복이 금방 젖었죠.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샘플을 채취하고 깊이를 측정하고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한 명이 측정하면 다른 한 명이 검증했죠. 실수가 없도록 2중, 3중으로 확인했습니다. 물 좀 가져오십시오. 사우디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한국 팀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끝나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도는 48도까지 올라갔죠. 저는 사무실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한국 팀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늘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우디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 온도에서 2시간 넘게 일하다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2년 경력이지만 저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10분만 밖에 나가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막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김성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요. 결과 나왔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모두가 모였죠.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도면상으로는 20m 지점에 안반층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우디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m입니다. 뭐라고요? 3m 차이입니다. 김성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각도로 들어가면 안반층을 놓칩니다.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각도를 조정합니다. 이 도만 틀면 됩니다. 그가 화면에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붉은 선이었죠? 기존 계획선보다 이 도 아래였습니다. 이 각도로 들어가면 안반층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안정성도 확보됩니다.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샘플 채취한 지 2시간 만에 정확한 분석을 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은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고 분석하고 보고서 받고 회의하고 하지만 한국은 현장에서 즉시 답을 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2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한국 테스트베드에서 10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이제 눈으로 봐도 압니다. 1000번. 그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계약도 안 됐는데 1000번을 연습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결정했습니다. 한국 팀을 믿겠습니다. 사흘 후 장비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50대가 사막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거대한 행렬이었죠. 트레일러마다 TBM 부품, 크레인,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봤습니다. 계약이 사흘 전인데 어떻게 벌써? 김성회에게 물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언제부터요? 3개월 전부터요. 계약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놈들. 아니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비 하역이 시작됐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부품들이 내려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이 사우디 기술자들을 전부 참여시켰습니다. 이 부품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가 사우디 청년에게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보여줬죠. 볼트는 이 순서로 조입니다. 하나, 둘, 셋. 사우디 청년이 따라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다시 가르쳤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나라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현지인은 멀리서 구경만 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을 숨겼습니다.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부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직접 만지게 했습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제가 김성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더 빠를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3일이면 끝납니다. 그럼요? 하지만 우리가 떠나면 끝입니다. 김성호가 사우디 청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터널은 사우디 것입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운영해야 합니다. 고쳐야 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은 나누면 늘어납니다. 그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숨기면 죽고 나누면 삽니다. 그게 한국이 배운 교훈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비 조립이 한창이었습니다. 사우디 청년들은 이제 한국 팀원들과 나란히 일했습니다. 볼트를 조이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센서를 설치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작업 현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거 맞습니까? 사우디 청년이 물었습니다. 한국말로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잘했어요. 한국 기술자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형님, 나중에 한국 가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터널만 뚫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뚫고 있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하려면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김성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사우디와 한국이, 우리 모두가 함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함께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2주일 후 TBM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거대한 괴물이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섰습니다. 직경 13m, 길이 120m,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죠. 내일 첫 가동입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모두가 준비됐습니다. 저는 TBM을 올려다 봤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거대한 건 한국팀의 마음이었습니다. 불가능을 향해 달려가는 각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의 TBM이 진짜로 작동할까요? K 차단 시스템이 사막을 이길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TBM이 보였죠. 거대한 실루엣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세계가 바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현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우디 장관, 정부 인사들, 미국 감독팀, 각국 기술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100명은 좋게 넘었습니다. 모두 같은 것을 보러 왔죠. 한국의 TBM 첫 가동, 오전 9시. 가동식이 시작됐습니다. 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장관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설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을 봤죠. 김성호가 사우디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한국팀과 함께 일한 기술자였죠. 저분이 누굽니까? 제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함마드입니다. 현지 기술자죠. 김성호가 무함마드를 TBM 조종실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버튼 앞이었죠. 빨간색 시작 버튼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성호가 무함마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뭔가 말했죠. 무함마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함마드의 눈이 커졌죠. 저분이 버튼을 누를 겁니까? 미국 감독이 중얼거렸습니다. 31조짜리 프로젝트 첫 가동을 현지 청년이? 중국 대표가 픽 웃었습니다. 일본이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김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를 버튼 앞으로 밀었습니다. 마이크를 켰죠. 김성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터널의 시작은 무함마드가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터널은 사우디의 것입니다.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사람이 시작해야 합니다. 장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무함마드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눈물을 닦았죠. 무함마드의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 앞에 섰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김성호가 그의 어깨를 잡았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TBM이 깨어났습니다. 거대한 날이 회전하기 시작했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땅이 흔들렸습니다. 모래가 날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조종실 옆 대형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외부 온도 48도, 내부 온도 24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죠? 외부 48도, 내부 24도. 불가능해. 제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K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습도도 보십시오. 한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외부 습도 5%, 내부 습도 50%. 완벽했습니다. 인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TBM이 전진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거대한 날이 모래를 깎아냈습니다. 뒤쪽으로 모래가 배출됐죠.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1미터, 5미터, 10미터. 순조롭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죠. 하지만 눈빛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TBM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미터를 뚫었죠. 예상보다 빠릅니다. 사우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하루 10미터가 목표라고 들었는데 벌써 20미터입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주시했죠. 온도, 습도, 진동, 소음. 모든 수치를 체크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0미터를 돌파했습니다. 이 속도면 미국 감독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에 40미터도 가능하겠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0미터, 세계 최고 기록이 하루 35미터였습니다. 중국이 세운 기록이었죠. 오전 11시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관이 긴장했습니다. 점검 시간입니다.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2시간마다 점검합니다. 장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팀원들이 TBM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분 후 나왔죠. 문제 없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TBM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전고가 되었습니다. 외부 온도가 52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24도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K 차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22년 경력이지만 이런 기술은 처음 봤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기술, 불가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해냈습니다. 오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TBM은 쉬지 않고 전진했죠. 모니터의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35미터, 38미터, 40미터. 세계 기록 갱신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40미터. 중국이 세운 35미터 기록을 깼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하지만 한국팀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그냥 이랬습니다. 오후 6시. 작업 종료하겠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TBM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에 최종 수치가 떴죠. 41미터.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1미터. 하루에 41미터를 뚫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중국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일본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감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가까이서 봤죠.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41미터. 진짜입니다. 사우디 장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터졌죠.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김성호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담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장관이 김성회에게 다가왔습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라고요? 예. 176km 중 41m를 뚫었습니다. 아직 175km가 남았습니다. 장관이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다음 날인데 축하 대신 남은 거리를 이야기하다니 저는 김성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을 봤죠. 자만이 없었습니다. 방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책임감이었습니다.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목표는 하루 평균 40m입니다. 41m는 잘한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김성호를 쳐다봤죠.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CCTV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김성호를 향했죠. 세계 신기록을 세운 소감이 어떻습니까?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입니다.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준비입니다.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차이점은 뭡니까? 김성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우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사우디 기술자들과 함께,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볼프 박사.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죠. 하지만 우리는 증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도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김성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죠. 어둠 속에 잠긴 모래밭이었습니다. 저 사막을 봐주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170여 km입니다. 오늘 41m 뚫었다고 자만하면 내일 실수합니다. 사막은 방심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성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세계 신기록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170여 km 완주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죠.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한국 사막에서 기적 만들다. 41m 신기록. 세계가 놀라다. 코리안 미라클 불가능을 현실로.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목격했다. 한국이 숫자로 세계를 바꾸는 순간을.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굉음이 울릴 거라고. 한국의 TBM이 다시 전진할 거라고. 그리고 세계는 계속 놀랄 것입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TBM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40m 안팎을 굴착했죠.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모래 폭풍이 3번 왔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지하수가 유입됐지만 배수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누적 거리가 600m를 넘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죠. 저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김성호에게 말했습니다. 문제죠. 문제입니다. 사막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22년 경력이 말합니다. 너무 순조로우면 반드시 큰 위기가 옵니다. 김성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죠. 그럼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요? 위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할 수 있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제 예감도 맞았습니다. 사흘 후 위기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TBM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모니터에 경고등이 떴죠. 빨간색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지하 공동 발견. 김성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확인 중입니다. 한국 팀원들이 컴퓨터 앞에 모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폭 15m, 깊이 8m, 길이 25m.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공동이었습니다. TBM이 지나갈 수 없는 크기였죠. 아니, 지나가려고 하면 붕괴될 겁니다. TBM과 사람 모두 매몰될 수 있었습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미국 감독이 말했습니다. 최소 200m는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최소 2달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m 우회에는 TBM을 다시 빼내고 새로운 각도로 재진입해야 했습니다. 2달은 최소였습니다. 계약상. 장관의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죠. 2달 지연 시 계약 전면 재검토. 즉, 프로젝트 취소 가능성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중국 대표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이 고개를 저었죠. 미국 감독이 팔짱을 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리했습니다. 사막을 얕봤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지하 공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한국 팀도 침묵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죠. 김성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필요합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팀이 별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뭘 논의하는 겁니까? 사우디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우회 계획을 짜는 거겠죠. 미국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2달이면 프로젝트는 끝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지하 공동은 자연이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었죠. 4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나왔습니다. 얼굴들이 달라져 있었죠. 긴장했지만 결연했습니다. 김성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어떤 방법입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김성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도면이 떴죠. 지하 공동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관통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통이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공동 위로 지나가면 붕괴됩니다. 붕괴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어떻게요? 김성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하로 사람이 내려갑니다. 공동 내부에 임시 교량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강철 빔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그 위로 TBM이 지나가게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쳤습니까? 미국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8m 깊이 공동에 사람을 내려보낸다고요? 무너지면 어쩌려고요? 안전장치를 3중으로 합니다. 와이어, 안전벨트, 비상탈출 로프,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회하면 2달입니다. 프로젝트는 끝나고 사우디의 꿈도 끝납니다. 장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70에서 80%입니다. 그럼 20에서 30%는 실패라는 겁니까? 예,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김성호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 TBM이 매몰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다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김성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무게가 실려 있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우회 아니면 관통입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부와 상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관이 김성호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김성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자신 있습니다. 아니, 자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우디 정부의 답이 왔습니다. 허가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7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성공하십시오. 실패하면 계약은 즉시 종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증명하겠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원 넷이 잠수복 같은 보호 장비를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고 안전벨트를 맸죠. 와이어가 연결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예. 젊은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창민이라는 이름이었죠. 32살, 이 프로젝트의 구조 전문가였습니다. 위험합니다. 마음 바뀌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창민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한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사 같았죠.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넷이 와이어에 매달렸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m요. 10m, 15m. 바닥 도착했습니다. 이창민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렸습니다. 공동 내부 확인 중입니다. 모니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헬멧 카메라 영상이었죠. 어둡고 넓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모래와 안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조물 설치 시작합니다. 강철 빔이 내려갔습니다. 이창민과 팀원들이 조립하기 시작했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헬멧 안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빔을 세우고 볼트로 조이고 용접했습니다. 교대로 올라와서 쉬었다가 다시 내려갔죠.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30% 완료했습니다.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목표대로라면 6일 후 완성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팀원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12시간 교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지쳐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괜찮습니까? 제가 이창민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막 올라온 참이었죠. 괜찮습니다. 그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창민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5일이 지났습니다. 구조물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강철 빔이 공동을 가로질러 서 있었죠. 마치 달이 같았습니다. 6일차 작업 끝났습니다. 김성호가 보고했습니다. 내일 최종 점검하고 TBM 통과시키겠습니다. 성공 확률은요? 80%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죠. 마지막 날 아침, 현장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사우디 정부 인사, 언론, 각국 기술자들 100명이 넘었습니다. TBM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전진했죠. 공동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구조물에 가해지는 압력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0톤, 20톤, 30톤 견디고 있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TBM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절반을 지났습니다. 4분의 3을 지났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50톤, 60톤,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TBM이 공동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성공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장이 환호로 터졌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죠. 장관이 김성호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김성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죠. 구조 안정성 100%. 문제 없습니다. 그제야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불가능을 또 한 번 이긴 순간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 정면으로 돌파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막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있으니까요. 공동 관통 이후 작업은 다시 순조로워졌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TBM은 쉬지 않고 전진했죠. 누적거리가 2000m를 돌파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1시 TBM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뭡니까? 김성호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집안 이완입니다. 모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인은요? 지하수입니다. 아래쪽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노란색이었죠. 하지만 곧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TBM 멈춥니다. 한국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굉음이 멈췄습니다. TBM이 정지했죠. 회의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상황 파악하십시오. 김성호가 지시했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죠. 저는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하수 유입량 분당 300리터, 집안 이완 범위 방영 20m, TBM 주변 압력 한계치 90%.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48시간입니다.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TBM이 매몰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해결 방법은요? 3가지입니다. 김성호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째, 배수 펌프로 물을 빼냅니다. 하지만 최소 1주일 걸립니다. 1주일이면 늦습니다. 맞습니다. 둘째, TBM을 후진시킵니다. 하지만 터널이 붕괴될 위험이 90%입니다. 그것도 안 되겠군요. 셋째, 김성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셋째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자동 제어를 포기합니다. 기술자들이 TBM 내부로 들어가서 수동으로 작업합니다. 미국 감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습니까? 내부 온도가 몇 도인데요? 지금은 50도입니다. 50도요? 사람이 죽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무게가 실려 있었죠. 습도도 85%입니다. 숨쉬기도 힘듭니다. 거기다 지하수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요. 30분 교대로 투입합니다. 그 이상은 인간이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48시간, 30분 교대면 96번 투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20번 가까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자원자 받겠습니다. 김성호가 팀원들을 봤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만 하십시오. 팀원 8명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전원입니다. 이창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강한 게 있었죠. 책임감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투입조가 TBM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창민과 다른 팀원 셋이 함께 들어갔죠. 내부 진입했습니다. 무전기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였죠. 온도 50도, 습도 85%. 숨쉬기 힘듭니다. 화면에 헬멧 카메라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증기가 자욱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업 시작합니다. 이창민이 공구를 들었습니다. 배수 밸브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작업복이 금방 젖었습니다. 호흡 곤란합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버티십시오. 20분만 더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교대입니다. 나오십시오. 김성호가 외쳤습니다. 셋이 기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 있었죠. 숨을 헐떡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창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다음 조 투입. 두 번째 조가 들어갔습니다. 또 30분 후 나왔죠. 세 번째 조가 들어갔습니다. 교대가 계속됐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행률 30%입니다. 김성호가 보고했습니다. 목표대로라면 40시간 후 완료됩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구토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팀원들은 좀비처럼 움직였습니다. 눈이 충혈됐고 입술이 갈라졌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마다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진행률 60%입니다. 그때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지하수가 더 차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수위가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TBM 내부에 물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작업 불가능합니다. 미국 감독이 말했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김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수 장비 준비하십시오. 잠수요? 그 좁은 공간에서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잠수복이 준비됐습니다. 산소통이 배급됐죠. 이창민이 먼저 입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창민이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죠. 산소통을 확인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가 TBM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잠수했죠. 카메라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탁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밸브 찾았습니다. 이창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죠. 조작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장민이 수중에서 작업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공구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주웠습니다. 산소 잔량 10분입니다. 조금만 더. 25분이 지났습니다. 산소 잔량 5분. 거의 다 됐습니다. 28분 완료했습니다. 이창민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헬멧을 벗었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료진! 사우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이창민을 옮겼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괜찮습니까?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창민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 조가 투입됐습니다. 잠수 작업이 계속됐죠. 한 명씩, 한 번씩 목숨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30시간이 지났습니다. 팀원들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탈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인간 정신의 초월이었습니다. 40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행률 95%입니다. 김성호가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2시간만 더입니다. 마지막 투입이었습니다. 이창민이 또 들어갔습니다. 20번째였죠. 마지막 밸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조작합니다. 10분, 20분, 30분 완료했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TBM 재가동합니다.
김성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굉금이 다시 울렸죠. TBM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진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난구간 돌파했습니다. 회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껴안았습니다. 장관이 눈물을 흘렸죠. 저는 이창민을 봤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탈진해 있었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죠. 존경합니다. 이창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악수는 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막을 걸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달빛 아래 모래가 은빛으로 빛났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나는 목격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계가 멈췄을 때 인간이 들어가는 걸, 불가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한국은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었다. 정신으로 싸웠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한국은 인간 정신으로 사막을 뚫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기계보다 뜨거운 건 인간의 의지였다. 그 의지는 한국의 것이었다. 저 멀리 TBM의 굉음이 들렸습니다.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뚫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뚫고 있는 건 사막만이 아니라는 걸. 불가능이라는 벽이었습니다. 인간 한계라는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난구간 돌파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작업은 다시 안정됐습니다. 하루 평균 38m 이상을 굴착했죠. 하지만 변한 건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사우디 기술자 50여 명이 한국 팀과 함께 일렬로 서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한국 팀원이 구령을 외쳤습니다. 사우디 청년들이 따라했죠. 아침 체조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김성회에게 물었습니다. 아침 체조입니다. 스스로 원했습니다. 한국 팀을 보고 따라하고 싶다고 했죠. 체조가 끝나자 장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과 사우디 기술자들이 함께 TBM을 돌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터널만 짓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우디 정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식 안전교육을 전국에 확산하고 싶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픈 점검, 장비 청소, 아침 체조. 이 모든 것을 사우디 건설 현장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누적거리가 100km를 돌파했습니다.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시 주목했습니다. 코리안 미라클, 사막을 정복하다. 세계가 배우는 한국의 방식.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독일 방송국이었죠. 볼프 박사,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경외합니다. 한국은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정신이 다릅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누적거리가 150km를 돌파했습니다. 완공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 속도면 석 달 후 완공입니다. 김성호가 보고했습니다. 예상보다 3개월 빠릅니다. 장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해내는군요. 석 달 후 그날이 왔습니다. 완공 당일 현장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우디 정부 인사, 각국 대사, 언론. 오전 10시 마지막 굴착이 시작됐습니다. 10m, 5m요, 1m요. 관통입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김성호는 곧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종 안전 점검 남았습니다. 팀원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TBM으로 향했죠. 끝까지 한국이었습니다. 오후 2시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김성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3년 반 전 세계는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도와줬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돕습니다. 이 터널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완공식이 끝나고 저는 터널 입구에 섰습니다. 믿기지 않는군. 정말 해냈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볼프 박사, 여기 계셨군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김 대표,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김성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했습니다. 세계에서 배우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받은 걸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볼프 박사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지금은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나라입니다. 김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볼프 박사.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긴 악수였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사막을 걸었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증인이 되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진실을 증명하는 순간의 증인이 되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였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으로 싸웠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교과서라는 것을. 저 멀리 터널 입구가 보였습니다. 176km를 관통한 기적의 입구였습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김성호가 배웅 나왔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십니까? 예. 하지만 곧 한국에 갑니다. 배우러요.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기적이 뚫려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크기가 아닌 마음으로 재는 나라.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목격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는 순간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